단백질, 고단백질 식사는 뭐 좋은 점이 많은데 사실 나쁜 점도 많고 해서 어떤 게 나쁜가? 단백질의 역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명연구소의 정의범. 저는 이두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먹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기획했던 프로그램 중에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기획을 하면서 부성님이랑 같이 논문을 읽으면서 밥 먹는 습관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되게 재밌는 이론 하나를 가져오셨는데, 단백질 지렛대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네. 설명을 주신다면? 결국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먹는 절대량이 줄어든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이제 단백질이 먹어야 하는 어떤 그 목표량이 있는 거고, 그 목표량에 딱 도달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먹게 된다. 이런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음식이 그럼 그 목표량에 적게 먹어도 빨리 도달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작게 먹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이 작으면은 그러면은 뭐 지방, 탄수화물, 요 영양분들이 있을 텐데, 단백질 함량이 낮은 경우에는 목표량까지 먹을 때까지 이제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럼 옆에 껴있는 지방이나 탄수화물들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량이 얼마인가? 그쵸. 이게 이제 네, 첫 번째고, 네. 그게 충족이 딱 되면 이제 섭취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죠. 떨어지고, 네. 근데 섭취해야 되는 양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식욕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쵸. 계속 먹게 그래서 되죠. 이제 지방이랑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이론이었는데, 네.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단백질은 근데 함량 변화가 되게 작거든요. 음식 내에서 뭐 1%, 2%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근데 그 변화 자체가 먹게 되는 지방과 그 탄수화물 열량 자체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확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 지렛대, 단백질을 조금만 움직여도 레버리지. 그렇죠, 레버리지가 확 크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 지렛대 이론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죠. 식습관에 적용하는 템. 그러면 두성님은 어떻게 식습관에 적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선은 단백질 함량 높은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식품들도 되게 많아졌고, 자연식품을 먹는다라기보다는 그런 가공식품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식이섬유라든지 그다음 단백질 함량이 적어도 한 15% 이상 정도 되는 이런 음식들로 좀 구성된 것들을 찾아서 먹는 것이 이제 가장 유리하다, 적게 먹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 사실 단백질 파우더를 이렇게 막 먹는 거, 이거는 이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함량이 높다는 건 우리가 절대값이 있고 목표량이 있고 거기까지 빨리 도달하고 적게 먹기 위함이지, 단백질을 그냥 절대값을 많이 먹기 위한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단백질 자체를 많이 먹으면 또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항상 주의해야 되는 판단이, 초가공식품은 나빠. 그러니까 단백질이 별로 없는 게 이제 초가공식품이니까 단백질은 좋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그 네네. 단계 변화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단백질을 먹을 때 그 주변에 이게 식물성을 하든 동물성을 하든 아무튼 다양한 어떤 미네랄들도 있을 거고 기타 이제 영양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종합적으로 들어올 때 이제 단백질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걸 밝혀낸 거지, 이걸 단백질 완전 떼놓고 완전 분리 정제한 단백질만을 먹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랬을 때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포만감을 유지시켜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백질, 고단백질 식사는 뭐 좋은 점이 많은데 사실 나쁜 점도 많고 해서 어떤 게 나쁜가? 단백질의 역설. 사람들이 이제 단백질이 다 좋을 줄 알고 이제 고단백 식사를 하면 단백질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결론에 이른 거는 빨리 죽고 병에 잘 걸리고 노화가 잘 되고,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노화거든요. 생각해 보면 시간이 흐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노화기 때문에 노화가 촉진되고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해요. 식욕 관련해가지고는 단백질을 먹는 게 좋다. 근데 그냥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고속노화에 길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제 당질을 적게 섭취하는 게 이제 그 저속노화의 길이라는 것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제 고속노화로 간다는 얘기, 이제 암의 발생률,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 뭐 이런 이제 심질환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좀 잘 모르고 있죠. 동물성 단백질은 그럼 100% 나쁘냐 했었을 때 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오히려 더 좋은 건 생선류,
생선도 동물이긴 한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생선류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 아니면 오히려 더 감소시켜주고 그나마 또 나았던 건 가금류, 닭고기 같은 거죠. 최악은 레드 미트, 적색육들. 네, 제일 좋은 건 사실 식물 단백이죠. 식물 단백을 먹었을 때는 동물 단백을 대체했을 때는 그러면 단백질 자체의 좋은 효과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네, 뭐 단백질이 주는 그런 리스크들, 고속노화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정답을 좀 정리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이제 체중 관리를 한다면 15% 이상의 단백질 함량인데 근데 사실 그래서 15%가 뭐야 했을 때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단백질 10%를 먹는 게 그냥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물 단백질이 정답이니까 두부류를 맞습니다. 이제 주기성으로 좀 이렇게 좋죠. 먹어주는 것 자체가 되게 나이스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풍부가 좋은데 가른 이제 과일이나 가른 야채 착즙은 안 됩니다. 네, 착즙한 건 안 되죠. 그래서 뭐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뭐 어떻게 하면은 좀 먹는 식사의 양을 줄일 수 있을까? 너무 식욕이 강하신 분들을 위한 좀 팁, 지식이 될 만한 것들을 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